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흔히 디지털 시대를 차갑다, 메마르다라고 단정짓곤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디카로 찍은 정감 있는 사진을 보면 더욱더 그런데요.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든 사람 마음은 변치 않으리라, 그런 확신이 듭니다.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나, 포토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피부톤도 바꿔보자. 흰머리를 검게, 눈망울은 또렷하게. 이미지 관리는 이제 포토샵에게 맡기자. 네, 오늘 배울 내용 인물 보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맡아주실 임규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이 사진기를 처음 구입하거나 혹은 뭐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찍게 되는 것이 인물 사진인데요. 이 인물 사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특히 또 그 여러 가지 사진을 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럼 자기 자신이 많은 바램들을 가지잖아요. 아, 난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피부가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목구비는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바램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많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이제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 내 얼굴들, 이런 피부톤들, 그리고 이목구비들을 보다 보기 좋고 예쁘게 보정해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물 자체의 그 아름다움도 또 중요한데 너무 좀 그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야, 내가 흰머리가 이렇게 많았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몇십 년 전 모습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보정을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인물 보정 부분에서 그 어느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내용이요. 일단 그 인물 사진의 이목구비를 보다 선명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썹이 좀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흐릿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흐릿한 눈썹을 좀 진하게 바꿔주는, 그리고 이 코라인 같은 거라든지 입술 라인 같은 것들을 보다 이렇게 선명하게 바꿔주는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목구비 뚜렷하게, 특히 여성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해보죠. 예. 일단 비포 애프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직은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하지 않은 전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후에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눈썹 라인과 코라인, 입술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바꿔준, 그래서 이미지가 훨씬 강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시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목구비를 한번 뚜렷하게 강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작업할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작업하기 좋게 확대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제가 이 작업할 인물의 얼굴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시키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확대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작업을 할 때는, 이전에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툴들이 있는데, 이 인물에 있는 어떤 피부의 톤에 문제가 있거나 질감에 문제가 있을 때는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게 나 있는데요. 이런 뾰루지들을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르고, 자, 괜찮은 피부톤을 찍어다가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적당히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목구비를 강조를 할 때는 이 번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번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오늘 배우게 되는 툴들이 이미지의 리터칭과 관련되어 있는 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번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다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처리해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을, 섀도우 톤 부분을 강조를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흐릿한 부분,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코 사이의 경계라든지 아니면 턱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번툴을 이용해서 문대주면은 훨씬 더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강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물 사진을 보실 때, 그런 보정 작업을 하실 때 빛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음영이 지는 부분과 밝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정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생각해야겠군요.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번툴을 사용해서 이제 보정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옵션 팔레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번툴을 이용해서 이제 이목구비를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브러쉬의 크기나 종류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눈썹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브러쉬가 너무 크죠.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이제 줄여야 되겠죠. 옵션에서 마스터 디아미터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적당한 크기, 눈썹에 맞는 크기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레인지 항목에 보면은 이 미드톤 그리고 섀도우, 하이라이트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보정 작업을 할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톤 중심으로 보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톤으로 모자라는 경우에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를 또 선택하시고 보정을 하시면 훨씬 더 그 이미지의 이목구비를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옵션이 세 번째로 나오네요. 익스포저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번툴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할 때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효과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익스포저는 빛의 노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번툴로 지정하는 그 선명도나 또는 어떤 그 음영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세게 들어가는 거고 낮아질수록 약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너무 강도를 세게 했다가는 인물 사진을 망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익스포저를 일단 낮게 설정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여러 번 드래그를 하시는 것이 인물 사진을 보다 잘 보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눈썹 부분을 보정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옵션을 다 지정을 했으면, 자, 눈썹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차츰차츰 눈썹이 진하게 강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처음 네. 상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네. 눈썹이 훨씬 더 진하게 강조가 되죠. 네. 자,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을 비교를 해주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눈썹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눈썹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눈썹이 점점 더 강조가 되죠. 그렇군요. 뭐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또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번툴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번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군데를 너무 많이 문지르게 되면 이미지 전반적인 톤들이 이렇게 중간 톤과 밝은 톤과 어두운 톤들이 적절히 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어둡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또 그 작업할 부분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할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또 나이 먹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 흰머리를 검게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또 포토샵을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잠깐 예제 파일을 불러와 보면요. 지금 노인 보면 이제 나이가 사람이 들면 자연스럽게 흰머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근데 또 흰머리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제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또 많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검은 머리였던 것처럼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번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게 얼굴 부분을 보정하는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머리를 특히 보정할 때는 이 브러쉬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익스포저 강도를 너무 세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머릿결의 형태를 완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픽셀들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머릿결이 살아나지 않고 아예 뭉개진 상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 망쳐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진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특히나 머릿결 작업을 할 때는 머릿결에 맞는 브러쉬 크기를 지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가 일단 이미지를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확대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크기를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크죠. 이 머릿결들을 작업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마스터 디아미터를 최대한 작게 줄여놓고 이렇게 조금씩 머릿결의 결 모양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익스포저를 여기서는 약간 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효과를 빨리 봐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강하게 머릿결 모양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드래그한 영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층 더 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번툴로 점점 이렇게 예.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점은 머릿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노인의 머리 부분을 보면은 아예 하얀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까만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작업하실 때, 까만 부분을 작업하실 때는 또 익스포저를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아예 뭉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익스포저를 높이고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릿결의 모양들이 다 상하면서 아예 까맣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빨리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 이거는 완전히 사진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 보정이라는 것은 그 사진의 이미지를 잘 보고 보존하면서 새로운 어떤 느낌을 주는 것에 또 의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진 보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원본 이미지의 느낌이나 그런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은 머리를 한번 이제 검은 머리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피부의 질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룰 툴은 이 블러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블러 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어떤 픽셀 부분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서, 그러니까 픽셀들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처리해서 이미지를 약간 초점이 흐려진 듯한 느낌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물 사진에 있는 피부들을 이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좀 더 부드럽게 보통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피부톤들이 약간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너무 좋은 효과를 보시려다가 이런 툴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피부 자체에 있는 피부 그 픽셀 질감들이 아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시면서 전체 이미지하고 그다음 피부 질감하고 어울리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울 때만 우리가 이 블러를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움직이는 사용할 때는 모션 블러를 또 이용을 해봤었고요. 뽀사시 효과를 줄 때도 역시 블러를 써봤는데 간단하게 이 피부 질감을 한번 그럼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얼굴 부분에 있는 피부 질감을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제가 얼굴 부분을 이렇게 작업할 얼굴 부분을 확대를 시켜 볼 텐데요. 자, 이제 이분은 그래도 이제 피부 질감이 상당히 좋으신 편인데, 네.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피부에 보면은 각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뾰루지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층 부드럽게 처리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툴박스를 보시면 여기에 이 블러 툴을 볼 수가 있죠. 이 블러 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브러쉬 옵션도 있고, 모드도 있고, 스트렝스도 있고, 유주얼 레이어스도 있는데요. 자, 이 브러쉬와 모드는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스트렝스가 여기에서는 또 이제 이 툴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트렝스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강도, 그러니까 블러 툴을 적용을 할 때 초점이 흐려지는 강도를 더 세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약하게 할 것인지 등등의 옵션을 지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주얼 레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작업할 때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해서 작업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그런데 여러 개의 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하나의 이미지를 작업하시니까 체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트렝스는 이제 이것도 역시 앞에 다뤘던 툴들과 비슷하게 다루셔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되면 피부들을 아예 뭉개져 버릴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한 스트렝스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브러쉬의 크기는 작업하려고 하는 피부 부분에 적합한, 지금은 약간 작으니까 제가 마스터 디아미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키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부 이런 부분들을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르면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잡티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약간 문제가 있는 피부톤들이 보다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힐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서 혹은 이 필터의 그 블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포사시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 아웃포커싱을 줄 때도 써봤고요. 예. 모션을 줄 때도 써봤고. 그런데 이 블러 툴을 이용을 하니까 좀 더 섬세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흐릿하게 하니까 참 그 괜찮은 또 이미지 보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세밀한 부분 작업하실 때는 또 작게, 이제 넓은 부분을 할 때는 크게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간단하게 또 그 이러한 그 보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우리가 한번 그 어두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서 번툴을 이용을 해봤는데, 이 번툴과 반대되는 툴, 닷지라는 툴이 있죠. 예, 닷지 툴을 이용하면 또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반대의 개념으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닷지 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번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보정 작업을 해봤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강조해서 섀도우 톤 부분을 강조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닷지 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부분에서 보다 밝게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층 더 강조를 해줌으로써 이미지의 어떤 느낌들을 생생하게 바꿔주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인물 사진을 우리가 찍었을 때 그 인물 사진의 어떤 느낌들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
것이 그 사람의 눈이죠.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눈의 흰자위라든지 눈의 동공이라든지 이런 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둡게 나와버리면 그 사람의 느낌들을 약간 좀 원래 애초에 있던 느낌들을 많이 반감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흰자위들을 보다 밝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 있는 캐치마크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살려주면 인물 사진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역시 포토샵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곤하거나 그럴 때 찍은 사진 보면, 그리고 보통 때도 그렇지만 눈이 이렇게 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포토샵으로 아주 또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잠깐 먼저 작업한 이미지하고 작업하기 전 이미지하고 후의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아기 사진인데요. 이 아기 사진을 보면 아기들이 가장 이제 보면 그 좋은 부분이 눈이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한 게 이제 보기가 좋은 건데, 이 사진을 보면 그런 초롱초롱한 눈이 좀 덜 담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훨씬 더 아기가 이렇게 보기 좋고 귀엽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치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흰자위를 좀 더 밝게, 그 다음에 캐치마크를 좀 더 밝게 처리해서 아이의 생동감을 좀 더 강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눈만 보정을 했는데도 사진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저 두 개 사진이 많이 달라진 것, 뭐 밝기도 달라져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예.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기능들을 보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눈만 하나 보정해도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눈을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는 뭐 인물 얼굴 부분을 건드릴 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눈은 특히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눈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미지 완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를 작업할 때는 최대한 적당한 크기로 많이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이 작업 노하우가 되니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돋보기 툴 모양으로 바뀌면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시거나, 또는 저는 한쪽 눈부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 눈만 확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이제 왼쪽 눈인데,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왼쪽 눈인데 이 흰자위 부분이 상당히 좀 하얗게 밝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 툴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거니까요. 아까 사용했던 번툴을 누르고 계시면 첫 번째 보면 다치 툴을 볼 수가 있죠. 이 다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역시 여기에서도 브러쉬 옵션과 레인지 옵션, 익스포저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 브러쉬의 크기 지정하는 것과요. 그리고 이 레인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정을 하게 되면 섀도우나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잘못 보정하면 이미지가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중간 톤, 미드 톤을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익스포저는 역시 이 다치 툴을 이용해서 빛의 노출 정도를 더 밝게 노출이 되게 해주는 건데, 그 노출의 강도 같은 것들을 설정해주는, 그래서 값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거고, 0쪽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덜 들어와서 이제 노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까맣게 어둡게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저 익스포저의 그 값을 낮춰놓고서 여러 번 계속 주면은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만약에 여기를 100쪽에 너무 가깝게 50% 이상 설정해두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갑자기 전반적인 그 전체 이미지 톤과 어울리지 않게 그 부분만 너무 확 밝아지기 때문에 너무 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익스포저의 양도 저는 여기서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크죠. 이 흰자위를 작업하기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브러쉬 항목에서 마스터 디아미터를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크기보다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줄이고, 그리고 반드시 레인지는 미드톤 설정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자위를 제가 먼저 좀 더 밝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위 부분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익스포저를 20% 정도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가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 흰자위 부분이 드래그할수록 점점 많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작업을 했으면 반대쪽, 여기도 약간 흰자위가 있죠. 이 부분도 약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영역이 좁죠.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좀 더 작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 오른쪽 부분에 보여지는 흰자위도 강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가 확실히 선명해졌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눈, 화면에 보여지는 오른쪽 눈을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툴을 사용하다가 손툴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눈에 보면 역시 이 왼쪽 부분에 이 흰자위가 있는데요. 여기를 역시 제가 드래그해서 일단 먼저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밝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층 더 눈이 생동감 있게 네. 살아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이미지에서 캐치마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눈에 보여지는 이 캐치마크가 있는 부분, 이렇게 동공에 반짝이는 부분이 약간은 있는데, 그런데 거의 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캐치마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캐치마크 부분을 좀 더 환하게 바꿔주면, 이 이미지를 보다 생동감 있게 바꿔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역시 눈동자 부분을 우리가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작업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저를 여기서는 좀 더 낮게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 노하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금 캐치마크가 설정돼야 되는 부분을 살살 드래그를 하시면서 이 지금 전반적으로 동공에서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문질러 주시면 눈이 보다 네. 생동감 있게 살아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선이 지금 향하고 있는 부분에 이 지금 눈이 생동감 있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한층 더 밝아지는 거. 자, 그러면 돋보기 툴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창에 적당한 크기를 바꿔보시면 이렇게 이미지의 캐치마크랑 그 다음에 흰자위 부분이 보다 한층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사람의 눈 보정, 이거 굉장히 또 그 사진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물 사진 보정을 해봤습니다. 흰머리를 좀 검게 해봤고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을 때 이 그 번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또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안 드는 인물 사진 한번 보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물생심이라더니 시각적인 것에 약한 것이 인간이랬다. 화려한 조명, 근사한 세팅으로 한눈에 시선을 잡아끄는 상품들. 그 자태가 오만하게 이를 데 없는데 상품들만 조명받으란 법 없다. 내가 가진 물건들도 멋지게 촬영해보자. 상품 못지않게 근사하게 세트 위에 올려보면 무대 위 오페라 가수처럼 갑자기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아직도 전문가에게 경제 부담을 감수하면서 상품 촬영을 일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못지않는 상품 촬영 방법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품 촬영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와 접사 필터, 접사 렌즈, CPL 필터,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과 상품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간접 조명을 위한 옴니바운서. 조명을 위해서 동조기도 필요하다. 외부 조명으로 스탠드. 삼각대는 상품 촬영의 필수. 손거울로 스포트라이트를. 부직포와 트레싱지도 준비한다. 그럼 무대 세팅에 들어가 보자. 먼저 부직포로 밝고 화사한 느낌의 배경을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 오늘의 상품인 액자와 향수를 배열한다. 부직포 때문에 상품이 훨씬 도드라져 보인다. 이제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놓자. 실내 촬영은 아무래도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카메라의 떨림으로 사진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삼각대. 또 한 번 세팅한 것을 여러 번 촬영해서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삼각대는 필수다. 여기에 빛의 난반사나 편광을 막아주는 CPL 렌즈까지 끼우면 대충 준비는 마무리된다. 내장 플래시를 쓰게 되면 상품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전용 플래시인데요. 자, 전용 플래시를 터뜨리게 되면은 빛이 너무 강해서 제품이 또 안 날 수가 있어요.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옴니바운서인데요. 옴니바운서는 빛을 확산시켜서 제품의 빛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플래시를 사용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동조기라는 건데요. 이 동조기에는 이 내장 플래시는 빛이 이 동조기로 들어가서 바로 이 플래시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장 플래시가 터지면은 이 플래시도 같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더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쉽고 간단한 노하우들이 많다. 드레싱지를 오려서 조명 위에 덧붙이는 방법도 쓸만하다. 이렇게 하면 상품 뒤쪽에 생기는 그림자도 지워지고 반짝거림도 약해져 훨씬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게 된다. 또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빛의 천장 쪽으로 반사시키는 방법도 있다. 탁상용 스탠드를 외부 조명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쉽고 간단해서 언제 어디서나 좋다. 한편 카메라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노출 보정과 화이트 밸런스를 적절히 이용하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조리개를 한두 단계 올려주거나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보다 약간 밝게 찍는 것이 좋단다. 상품 사진, 알고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멀리서 찾지 말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무대 배경, 그리고 조명 기구들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손때 묻은 하찮은 소지품들을 멋지게 찍어보는 건 어떨까? 그 어떤 상품 사진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간단하고 쉽죠? 우리의 이 디지털 카메라, 이 복근한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문가 수준의 상품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사 필터나 접사 렌즈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보석이나 아주 작은 상품들을 촬영할 때 쓰이는데요. 그럴 때는 더보다 효과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에 있는 애장품이나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들을 직접 촬영해보세요. 네, 이 인터넷의 명성답게 이원석 씨의 또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그 돋보이는 그런 한 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보고 정말 이렇게 플래시 터트리는 거라든지 생활의 그 소품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귀에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그 생활소품, 우리가 굳이 비싼 장비 안 쓰더라도 이 간단하게, 실내에서 멋진 상품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포토샵에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도 많은 그런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필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에 도전해 보는군요.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고 계시죠? 접속하시면 함영민 씨나 이원석 씨의 어떤 촬영 노하우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과 그리고 또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